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이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4년도 3회차 CBT 필기시험 관련해서 출제 경향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신유형의 문제들 각 과목마다 2문제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1과목 소방 원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출제 경향은요, 기출인 듯 기출 아닌 이러한 문제들이 소방 원론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출 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제4류 위험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요. 쭉 선지를 보니까 약간 익숙한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런데 새로 나온 선지가 좀 있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오답 선지였는데요. 자, 원래 나왔던 문제는 증기 비중이 공기보다 무겁다라고 해서 맞는 선지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증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죠. 자, 이런 것들은 증기가 되게 됐을 때 공기보다 무거워서 이 증기가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어요. 자, 두 번째, 대부분은 물보다 가볍습니다. 자, 이게 처음 나온 선지예요. 근데 그냥 기름이다 라고 생각해서 풀게 된다면 요거 쉽게 맞추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1번, 2번 이 공기보다 가볍다, 물보다 가볍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도록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화성 액체이다. 맞는 선지. 자, 그리고 네 번째, 인화점이 낮을수록 증기 발생이 용이하다. 이것 또한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번 문제는 2023년도 2회차에 신출되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바로 이 내화 구조 기준에 적합한 지붕의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붕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건축법 제50조에 따라서 반드시 내화 구조로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때 여기에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철제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철제로 보강된 유리블록 모두 다 내화 구조인 것이 맞습니다만 묵은 콘크리트조라고 해서 나왔죠. 그래서 묵은 땡 틀렸습니다. 요 철근이 없다라는 것이니까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2023년도 2회차에 나왔던 문제는요. 이 샌드위치 판넬이 오답 선지로 해서 한번 나왔는데 이번에는 묵은 콘크리트가 바로 이 오답 선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2과목 소방 유체역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방 유체역학 출제 경향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좀 병이했다라고 보입니다. 60점을 넘기에는 충분히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신유형의 문제 또 2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산업기사 기출 문제입니다. 자, 요것이 이제 기사 신출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림과 같이 비중량이 감마1, 감마2, 감마3인 이 세 가지의 유체로 채워진 마노미터에서 자, A점과 B점의 압력 차이 PA-PB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요. 이 지금 시차 액주계가 한 번만 이렇게 꺾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2번이나 휘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보통 제가 문제를 풀 때 있어서는 이런 시차 액주계가 나오게 되면 자, 유체가 2개이니까 우리 이렇게 J자 모양이 된 거, 우선 요 손잡이 모양이 된 곳을 찾아서 동일 수평면상의 압력은 같습니다 라는 그런 식을 세워봅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피에조미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자, 볼게요. 자, 요 지점이 A지점. 자, 그럼 요 A지점의 압력 PA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만약에 요 유체가 비중량이 감마였다라고 하고요. 요 A지점으로부터 요 자유표면, 그러니까 딱 대기압이랑 맞닿는 그 지점까지의 거리를 H미터였습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그러면 너무 쉽죠? P는 얼마? 감마 H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우리 요 액죽에 있어서는 항상 대기압을 무시한다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게이지 압력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대기압을 얼마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0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요 A 지점으로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지점의 압력이 얼마다? 그렇죠. 바로 P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PA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얼만큼? H만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라고 했었죠? PA에서 얼만큼 빼주면 될까요? 그죠? 감마 H만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표면이 되었고요. 요 표면의 압력은 얼마입니까? 대기압. 아, 그러면 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PA는 바로 감마 H를 넘기니까 요렇게 P는 감마 H.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푸나, 요렇게 푸나. 결국은 같은 값이 나오죠? 이것도 같은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자, 이 문제에서 요 지점에서의 압력을 한번 볼게요. 자, 요 지점의 압력, PA가 될 것이고요. 자, 요 B 지점, 요 지점에서의 압력은 P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PA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마지막 최종 압력 있는 지점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점으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다른 유체랑 맞닿는 부분까지, 여기까지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요 A 지점, 거기 압력 PA에서 마이너스, 거슬러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얼만큼? A라는 거리만큼 그때 유체의 비중량이 감마1입니다. 자, 그러면 감마1의 A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지점에 대한 압력을 구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동일 수평면상에서의 압력은 서로 같죠? 물론 같은 동일한 유체였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동일한 유체니까 요 지점이나 압력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이동해서 요 지점의 압력, 얘랑 똑같다라고 하니까 얘랑 같은 것이죠? PA-감마1의 A가 바로 요 지점의 압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부터 또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자, 요렇게 지금 J자 모양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요 다른 유체랑 맞닿는 요 부분까지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또 동일 유체니까 요 지점이나 또 압력은 똑같을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지점의 압력에서 요만큼을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요 세 부분이 다 지금 압력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요 액체가 맞닿는 부분,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얼만큼이요? C만큼의 거리. 그때 유체는 감마3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니까 또 마이너스 감마3의 거리는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만큼 또 올라왔어요. 그럼 요 지점에서의 압력은 동일 수평면상에서의 압력이랑 똑같으니까 동일한 유체의 요 지점의 압력과 똑같겠죠? 자, 그러니까 요 지점의 압력이 지금 PA-감마1의 A-감마3의 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지점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쭉 내려가서 요 B 지점까지 갈 거예요. 최종 지점까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압력이 플러스. 자, 이때 거리는 B가 되겠고 그때의 비중량은 감마2입니다. 자, 그러면 감마2의 B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한 것이 최종 압력 무엇이 되었다? 그쵸, PB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항 정리만 해주면 끝나요. 우리는 PA-PB가 궁금한 것이니까 PB를 좌항으로 요 PA를 빼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우항으로 이항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A 마이너스 PB는 자, 요거 넘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감마1의 A. 자, 플러스 감마3의 C.
그리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감마 2의 B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꼴을 보니까 감마, 비중량이 뒤로 가 있어요. 자, 그리고 차례대로 A, B, C 순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 순서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A의 감마 1이 되겠고요. 요거 먼저 두 번째 거, 요 감마 2 먼저 쓸 겁니다. 얘를 땡겨와서 마이너스 B의 감마 2라고 쓸 수가 있겠고, 요거 뒤에다가 옮겼습니다. 자, C의 감마 3. 자, 그럼 얘랑 똑같은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액중의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요거 두 번째 뉴턴의 점성 법칙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점성 계수가 0.26 뉴턴 세크/퍼 메타 제곱, 이러한 기름 위에 판을 수평으로 4m/s의 속도로 잡아당길 때 그때 필요한 힘을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뉴턴으로 구하라 라고 하네요. 단 속도 분포는 선형이다. 즉 여기서 속도 분포가 선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이때 요 4m/s로 훅 끌어당기게 되면 가장 요 위에 붙어있는 요 유체의 유속은 4m/s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바닥은 고정평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이니까. 자, 그러면 요 바닥의 속도는 고정되어져 있으니까 빵이 되겠죠? 즉 바닥과 붙어있는 유체 유속은 0m/s 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4m/s, 0m/s 요 사이에 선형적으로 유속이 변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평판, 밑에 고정평판이 있고 위에는 이동평판이다 라고 보이죠? 자, 이때 이 이동평판을 4m/s 훅 끌어당겼을 때 그때 필요한 힘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그때 필요한 힘 F는요. 일단 뭐랑 비례하고 뭐랑 반비례한지 이런 것들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훅 끌어당길 때 그 끌어당기는 유속이 세면 셀수록, 그러니까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힘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아, 유속이랑은 서로 비례 관계일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평판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요 유체와의 마찰이 더 커질 테니까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아, 그러면 요 면적과도 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거리 한번 볼게요. 자, 이 고정평판과 이동평판 사이의 수직 거리를 우리가 H라고 놓고요. 이 H가 크면 클수록,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잡아당기는 힘은 약해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이 바닥면에 이 종이배를 딱 붙여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유체가 여기 별로 없었대요. 그럼 어떨까요? 잘 안 밀리겠죠. 마찰이 커질 것이고, 자, 여기에 충분히 유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종이배를 끌어당길 때 훅 끌어당기기가 쉬워지겠죠? 아, 그러니까 이 거리는 고정평판과 이동평판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바로 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가 되겠습니다.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 자, 그러면 요 거리랑은 힘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 비례한다라는 요 기호를요, equal로 바꾸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비례상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비례상수 무엇? 바로 요 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점성계수 뮤. 자, 점성계수 뮤 곱하기 H분의 U 곱하기 A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바로 뭐였죠? 우리가 이 뉴턴의 점성 법칙, 전다 능력 타우에 대한 식을 유도할 때, 그때 우리가 봤던 얘기들이죠. 해서 여기에서 바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점성계수 뮤가 바로 0.26이다 라고 했으니까 0.26 그대로 넣고요. 자, 그리고 요 H라고 하는 것은 요 바닥으로부터 요 이동평판까지의 거리. 근데 밀리미터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0세 개 땡겨서, 자, 하나, 둘, 셋, 0.01m라고 고쳤을 수가 있겠죠? 자, 요 H는 미터 단위로 0.01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유속 U는 4m/s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 A는 이 이동평판에 대한 면적 되겠습니다. 2 곱하기 3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624가 나오겠습니다.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요 말씀드린 풀이는요, 저랑 같이 이론 학습을 하셨다면 오히려 쉽게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렇게 해서 유도하는 과정들, 요 전다 능력 타우를 유도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요거 쉽게 푸실 수 있으셨을 텐데, 자, 그런데 저는 사실상 전다 능력 타우를 구하는 식을 암기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푸셔도 돼요. 자, 전다 능력 타우는 일단 단위가 뭘까요? 뉴턴 퍼 메타의 제곱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여기에서 우리 1m, 1m 딱 1제곱미터에 대해서 그때의 마찰응력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때 1제곱미터당의 요 마찰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타우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쵸? 요거 외우셨을 거예요. 뮤 곱하기 dy분의 du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dy분의 du라고 한 것은요, 아주 미소 단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요 미분기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u를, 속도 u를 y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미소 단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 미소 단면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볼 거니까 요거를 어떻게 고쳐 쓸 수가 있을까요? 뮤 곱하기 자, 요 y는 바로 요 수직 높이가 될 건데요. 미소 단면에 대해서 볼 때 그때 얘를 h로 고쳐 쓸 수가 있겠고, 요 바닥으로부터 요 이동평판까지의 거리 h. 자, 그리고 이 du라고 하는 것은 u. 이렇게 u 속으로 그냥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타우, 전다능력 타우가 뮤 곱하기 h분의 u라고 놓고요. 자, 이때에 얘는 전다능력 1제곱미터에 대한 요 마찰응력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전체에 작용하는 그때 마찰응력, 그걸 그대로 필요한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타우에다가 뭘 곱해야지 우리가 필요한 힘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전체 요 면의 면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F, 힘입니다. 필요한 힘. 요 이동평판을 당길 때 필요한 힘이므로 요 타우에다가 A를 곱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 타우가 바로 뮤 곱하기 H분의 U, 거기다가 요 면적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풀어냈던 그 비례 반비례로 풀어냈던 식과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요 공식 암기한 것으로도 풀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제3과목 소방관계법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관계법규에 있어서는 조금 신출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은 저한테는 조금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으실 겁니다. 근데 원하시던 대로 신출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고요. 기출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으로서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소방안전교육사는요, 과거에는 종종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소방안전교육사는 현재는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소방안전교육사가 무엇일까요? 소방안전교육사는요, 보육시설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 우리 초등학교 다녔던 걸 생각을 해볼게요. 주기적으로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에 인명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인력을 소방안전교육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는 안전교육사를 학교에 반드시 두어야 된다 라는 법의 기준은 없습니다. 둘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뭐 그런 여런저런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우리 과거에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육을 기획하고 진행, 분석, 평가, 교육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이때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기준은요, 1명과 2명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명은 소규모, 2명은 대규모가 되겠죠. 자, 1명은요, 소방서 1명 이상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국소방안전원은 본회가 있고 시도지부가 있습니다. 시도지부 좁은 곳에 1명 이상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소방청, 소방본부 혹은 한국소방안전원의 본회에 있어서는 2명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와 정말 흡사하게 출제가 되었죠. 다음 중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자, 첫 번째 소방 대상물은요, 소방기본법을 적용받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차량, 선박 중에 항해 중인 건 안 되고요. 그쵸, 항구에 메어둔 선박. 1번 맞네요. 두 번째 관계인이다 라고 한다면 소방 대상물의 소관점입니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 특별자치도에서 화재, 예, 경진, 조사 및 구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소방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2024년도 2회차에는 다음 중 소방본부장의 종류로 틀린 것은 이라고 출제가 되었었죠. 그게 바로 신유형 문제고요. 지금은 변형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출과 정말 흡사한. 자, 마지막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입니다. 소방대는요, 용이었죠.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자체 소방대 아니에요. 자체 소방대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따라주는 것입니다. 정답 4번이 틀렸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소방대의 종류 공무용 있다고 했죠. 이 공무용은 누구이고 자체 소방대는 누구인지, 자위 소방대원은 또 누구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의무소방대원입니다. 일단 소방 공무원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시는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방 공무원 맞아요. 자, 의무소방대원은요, 지금 2023년도에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의무소방원은 누구냐? 병역 의무 기간 동안 군복무를 대신해서 소방관서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현역 군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폐지된 사항이다. 자, 두 번째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반인으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며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복무하는 사람들, 우리 의용소방대원이라고 하고요. 자체 소방대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대상에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자, 마지막 자위소방대입니다. 자위소방대는요, 화재 예방법을 따릅니다. 자위소방대는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소방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방관계법규 두 문제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제4과목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구조 과목은요, 요즘 출제 경향 트렌드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유형의 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상 아래에서 설명하는 포 방출구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 부착 고정지붕구조. 자, 이것의 탱크에 상부포주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 내려가면서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싹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반사판 및 탱크 내에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기구를 갖는 포 방출구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상부포 주의법이기 때문에 1형포 방출구 또는 2형포 방출구가 될 텐데요. 자, 여기에서 반사판이 있다라고 해서 나와 있죠? 바로 2형포 방출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포 방출구는 여태까지 계속 나왔던 문제 항상 특형 방출구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부상 지붕 구조였을 때 특형 방출구. 자, 그랬을 때 이 고정 지붕 구조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요거 나중에 실기 때 필요하니까 가져가세요. 라면서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자,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 CRT, 콘루프 탱크, 요건 고정 지붕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RT, 플로팅 루프 탱크입니다. 둥둥 떠있는 지붕. 그러니까 얘는 부상 지붕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플로팅 루프 탱크에 적용하는 그 포 방출구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특형 방출구였고 요게 항상 기출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것은 바로 CRT, 고정 지붕 구조와 관련된 것이죠. 자, 여기서 1형, 2형, 3형, 4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찢어볼게요. 이렇게 반을 쭉 찢어서요. 자, 여기서 위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형과 2형은요, 상부포 주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탱크가 있으면 탱크에 요 위험물이 차 있겠죠? 요렇게 액면 위에서 방출하는 방식이에요. 둘 다. 자, 이랬을 때 이 1형과 2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자, 일단 1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 포가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이 홈통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폼통. 폼이 내려갈 수 있는 요 뭐 미끄럼대나 통 계단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어떤 경로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끄럼대, 폼통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 경로가 있으면 1형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 반사판이 설치가 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2형포 방출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반사판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포가 방출될 때 반사판을 막고 이 탱크 내측판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2형포 방출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반사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또 보겠습니다. 요 3형과 4형에 대해서 또 구분을 해볼 텐데요. 3형과 4형은 다 하부포 주입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부포 주입 방식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위험물이 차 있습니다. 액면보다 더 아래에서 방출한다라는 것이죠. 포를 방출할 때 이렇게 아래에서 방출을 하게 되면 단점이 뭘까요? 포가 그냥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요 거품이 잘 깨질 수가 있겠죠? 자, 요 3형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하부에서 쏴주는 방식이에요. 자, 둘 다 하부포 주입 방식인데, 거기에서 요 3형은 그냥 하부포, 그냥 아래에서 쏴주는 방식. 자, 그러면 얘를 개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4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형은 이 하부에서 포를 쐈을 때 잘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가 잘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호스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요. 이것을 호스 경납함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를 방출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요 호스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요 액면 위로 노즐이 올라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포를 방출하는 방식. 그게 바로 요 4형포 방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형포 방출구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호스 경납함. 요것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CRT 탱크 적용하는 포 방출구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걸 그대로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고, 아, 고정 지붕 구조인데 반사판 나왔다라고 하면 2형포 방출구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강기의 속도 조절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죠.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고요. 자, 문제만 슬쩍 봤을 때는 어디선가 봤던 문제 같죠? 자, 그런데 선지가 조금 새롭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자,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맞고요. 자, 두 번째, 강하시 내려갈 때에 발생하는 열에 의해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맞고요. 자, 세 번째, 속도 조절기의 풀리 등으로부터 로프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언뜻 보기에는 맞는 선지처럼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분해 청소 등을 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땡,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완강기 같은 경우 피난기구죠. 항상 사용하는 설비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분해 청소를 하지 않더라도 잘 작동될 수 있는 구조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최신 기출 트렌드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관연도랑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요, 수치값 1000제곱미터, 60m, 뭐 2개, 여기는 60m 이런 식으로 해서 수치값만 외우고 있다면 맞출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번에 새로 신출되었던 재현설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기존 문제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문제. 재현설비의 과제안전기술기준상 재현설비 설치 장소의 재현구역 구획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1000제곱미터 이내에 오케이. 자, 60m 원내에 오케이. 자, 그리고 3개 아니고 2개 해서 요거 땡 틀렸네 라고 찾아내고 요런 식이었고, 자, 최근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수치값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하나의 층에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인 거실, 300제곱미터인 복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최소 재현구역의 수는 몇 개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거실과 복도, 바닥 면적을 합했을 때 700제곱미터. 그러면 1000제곱미터 이내니까 최소 하나로 해도 되나? 아니죠. 여러분,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때 거실과 복도는, 통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각각 재현구획 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거실 하나가 1000제곱미터 이내, 복도 하나가 1000제곱미터 이내 라고 하니까 요거 하나 해서 총 최소 개수 2개 되겠습니다. 이때 거실과 복도에 대해서 가로, 세로 길이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요 거리값,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행 중심선이라던가 이 재현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조건은 우리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소 재현구역의 수는 각각 하나씩 해서 총 2개 골라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즘 기출문제 트렌드는 수치값 암기뿐만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이제 2문제씩 신유형의 문제들 만나봤고요. 아마 시험이 이제 코앞에 남아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요 영상 보시고 꼭 이 문제들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